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민유숙,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가 지난 5월 12일 오후 2시 열린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 재판에서 원고 측의 모든 증거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한 충격적인 사건은 5월 13일 권순할TV의 첫 보도를 통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순할TV는 이번 변론기일 재판이 시작되기 30분 전인 12일 오후 1시 반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이번 소송 원고 측인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와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 등의 기자회견 내용을 파악해 재판 결과를 추적했으나 재판 종료 후 그 내용을 바로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법원 2부, 특히 민유숙 대법관이 주심인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지난 2021년 9월 6일 열린 변론 준비기일 때의 상황 등 지금까지의 경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마지막 추가 팩터인 이번 5월 12일 변론기일 재판 결과를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니가 바로 상당수 시청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윤용진 변호사, 즉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과 투개표제도 개선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몇 명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윤용진 변호사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자유통일당이 원고인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은 본인의 업무와도 무관하지만 4.15 총선의 전반적인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의 큰 대의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도 이 비례대표 선거 소송의 추이에 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계속 추적해서 13일 오전 자신의 SNS에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심리 진행 상황이라는 간단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윤 변호사가 이때 공개한 심리 진행 상황에 따르면 2020년 5월 14일에 사건이 접수됐고 같은 해 5월 18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같은 해 5월 19일 법리검토 개시, 그리고 올해 2023년 5월 12일 변론 기일과 변론 종결, 선고일은 추후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접수와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법리검토 개시 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첫 변론기일이 이번에 잡혔고 여기에서 바로 변론 종결까지 그야말로 날림재판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공개한 간단한 심리 진행 상황 덕분에 언론 보도에 필요한 모든 팩터, 처음 상황부터 이번 재판 결과까지의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로 영상 제작에 들어가 13일 신문,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 언론, 유튜버 등 광의의 모든 국내 언론 매체 중 가장 먼저 이 충격적인 대법원발 뉴스를 세상에 발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는 별도로 윤용진 변호사와 연락한 적은 없지만 따라서 이번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과 관련된 단독 보도는 윤용진 변호사와의 사실상 공동작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권순할TV 보도가 나간 뒤 이 영상을 변호사들의 단톡방에 같이 공유하면서 변호사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첫 변론기일에 변론 종결하는 재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재판입니까? 이런 폭거에 침묵하는 사람들이 법률가라 할 수 있습니까? 라며 변호사들에게 이번 이 대법원발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좌익성향 변호사단체인 민변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올린 글, 즉 창립 20주년을 맞는 민변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법률이 정의롭고 사법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인권 옹호와 침해 감시,
입법 청원과 제안, 사법 감시와 공익소송 등등의 문구를 올리면서 인권, 정의, 사법 공정을 주창하는 민변 변호사님들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법 정의, 사법 공정입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들과의 단톡방에 올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권순알TV의 첫 영상의 썸네일은 여러분은 이미 보셨겠지만 대법원 정말 이래도 되나?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소송 3년 만에 첫 정식 재판 열고는 재검표도 거부하며 변론 종결, 아무것도 않고 다음엔 선고, 이런 썸네일이었습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또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막 나가는구나, 막 나가,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대법관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중앙선관위 고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14일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자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명과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채용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위반이나 특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이 있었는지를 살필 계획이라면서 특별감사 실시에 관한 모든 권한은 감사위원회에 일임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보도해드린 대로 장관급인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들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과 2018년 각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된 바가 있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은 현재 전남 강진군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고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은 현재 충북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 규정위반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앙선관위가 실시하는 자신들의 특별감찰,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문제가 됐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의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당시에도 무슨 특별감찰인가 뭔가 실시한 뒤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의 사무처 1인자와 2인자의 그 딸들이 경력직으로 채용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중앙선관위 내부의 이런 특별감찰에서 과연 밝혀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선관위가 스스로 이렇게 뭘 알아보겠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든 혹은 최근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렸다시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들이 국민권익위에 이번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신고한 만큼 선관위가 아닌 별도의 외부 기관에서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오늘이 5월 15일이죠. 그러니까 내일이 5월 16일이 됩니다. 5.16 군사혁명이 1961년 5월 16일 일어났으니까 2023년 5월 16일이면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지 62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5.16 혁명 62주년을 하루 앞두고 13개 예비역 군장교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전군연합이 5.16 구국의 이름으로 그 아름다운 창조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군연합은 최근 여러분들에게 가끔
ROTC 애국동제회와 함께 이런저런 활동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런 군 관련 단체입니다. 정군연합은 이번 성명에서 민주화의 허울로 위대한 영웅의 이름을 더럽히는 배은망덕을 멈춰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군연합은 성명에서 1961년 5월 16일 난세의 영웅 박정희 소장의 결단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의 초석 위에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위한 신호탄이 올랐다. 당시 극도의 혼란 속에 있던 민주당 소속 국무총리 장면의 임시내각을 방치할 수 없었기에 기성정치의 부패와 무능을 응징하고 혼란을 바로잡고자 떨쳐일어서 비로소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의거의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4.19 정신을 계승하는 그 위대한 혁명은 4.19 정신이 헌법 전문에 민주 이념의 상징으로 기술되고 있듯이 마땅히 새로운 건국의 정신으로 평가받아야 옳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기붕의 자유당이 획책한 3.15 부정선거에 대해 국정수반으로서 책임을 지고 하야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86세의 고령에 그렇게 고국을 떠났고 결국 이국 만리 땅에서 쓸쓸히 여생을 마감한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전화위복의 대전환점을 맞아 오늘날 세계 속의 글로벌 리더국으로서 발전하는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놓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서 군사정변 쿠데타가 웬 말인가, 정변의 사전적 의미인 비합법적 수단으로 발생한 정치상의 큰 변동이기에 객관적 표현이라는 요설로 그 위대한 혁명을 폄하하지 말라. 그 논리라면 자유민주주의 효시로 칭송하는 프랑스 혁명도 미국의 독립전쟁도 비합법적 정변일 것이다. 소위 60민주화운동 이후 그 위대한 혁명은 군사정변으로 돌변하여 폄하 왜곡됐다. 민주화의 허울로 공산화를 꿈꾸는 종북 주사파들의 반국가적 선전선동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군연합은 이어서 민주파리 주사파 패당들은 배은망덕과 경거망동을 멈춰라.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을 위한 반공, 부국강병의 5.16 혁명이 없었던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가 어찌 있겠는가. 혁명 공약인 반공, 국제협약 이행, 자유우방과의 유대, 부패와 구악의 일소, 민생고의 해결과 자주경제의 재건, 그리고 공산주의와 대결할 실력 배양 등 무엇 하나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단지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누가 있어 그 혁명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피를 보지 않은 그 위대한 혁명은 국민적 환대를 받았고 국민과 함께 완성한 국민의 혁명이었다. 핵무장을 한 추적,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그 혁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정군연합은 이제 국가가 나서고 국민이 각성하여 5.16 혁명의 숭고한 뜻을 기려 역사에 올바로 남겨야 한다. 아울러 박정희 대통령의 염원이 담긴 국민교육헌장의 위대한 정신을 살려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 세계인의 칭송을 받고 정치의 롤모델이 된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가. 키신저와 토플러는 산업화 후 민주화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혁명가를 독재자라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 했고 심지어 공산권의 후진타오, 푸틴, 김정일도 새마을운동을 칭송했으며 등소평은 박정희 대통령을 멘토로 삼았다는 사실을 아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군연합은 마지막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박정희 기념관도 세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 고속도로로 명명하며 인천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명명하여 역사적 유산으로 남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을 소중한 역사적 자산으로 기억하지 못함은 곧 망국적 자기부정임을 자각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민주당에서 광주 광역시에 북한 찬양을 멈춰라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현수막들이 의도적으로 훼손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입니다. 자유민주당은
광주광역 시내에 게시했던 북한 찬양을 멈추라는 등의 현수막 훼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광주지방경찰청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최근 발송한 공문에서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현수막을 훼손한 범인을 즉각 수사, 색출해서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지난 1일 광주광역시청 광주역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호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정율성로 등지에 북한 찬양과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경계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장을 일제히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현수막에는 민주, 평화, 인권도시 광주가 왜 6.25 남침, 북한 독재자 찬양, 정율성을 기리는가,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소, 공자 없는 공자학원 즉각 추방하라, 중국 공산당원 정율성 우상화 당장 멈춰라, 정율상 동상 철거, 정율성로 폐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민주당은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CCP아웃 등 시민단체들과 자유민주당이 협력해 추진한 기묘하고도 합법적인 정당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율성로에 게시한 일부 현수막들을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음을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지난 4일 현장에서 확인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매우 심대한 범죄라면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은 재물 등을 손괴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자유민주당의 현수막들을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람들 또는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벌여서 단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